벼랑 끝으로 몰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더 이상 목숨을 잃지 않도록 시급하게 대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과연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지 관련 내용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숨진 피해자들 추모제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예,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가장 인상 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루하루 피 말리는 삶을 살고 있는 그 피해자들의 고통을 많이 들었고요. 이제 세 분의 청년이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20대 청년의 어머님이 영정을 들고 찾아오셨어요. 예, 근데 가정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때부터 남동공단에서 일해서 정말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전셋집을 마련했는데 결국 엄마한테 2만 원만 빌려달라는 말을 남기고 이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너무 비통하고 면목 없고 그 어머님께 죄송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실하게 일해서 한 푼 두 푼 쌓아 올린 미래를 하루 저녁에 진짜 다 뺏겼지 않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과연 국가는 어디에 있었고 또 정치는 뭘 했나 참 통절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죽음이 정부의 책임이다 이런 네.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 분의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이 전세 사기 사건은 개인 간의 사기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정부는 이제 집값이 오를 때나 또 떨어질 때 늘 대출 확대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껏 거품을 부풀려 놨는데 이게 이제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한 정부 정책 실패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피해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지 임대인부터 건설사, 그다음에 중개인들, 그리고 또 그 뭐 부동산 컨설팅 회사까지 다 한통속이 돼서 이렇게 사기 행각을 벌인 거거든요. 이렇게 범죄가 시스템화될 때까지 정부는 뭐 했나. 그리고 또 이 깡통 전세 위험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국정감사 때 제가 처음으로 제기를 했고, 피해자들도 정부도 만나고 국회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당장의 대책을 강력하게 호소를 했는데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함으로써 연달아 우리 청년들을 빼앗긴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전세 사기꾼은 우리 피해자들의 그 목숨을 담보로 했다면은 정부는 그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 그런 점에서 시급한 대책을 내놔야 된다. 예. 봅니다. 그동안 정부에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했던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네. 얘기가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피해주택 경매 일정을 중단하거나 유예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경매로 이미 넘어간 데가 많고요. 지금 이제 신고된 것만 뭐 그 몇백 건이다 이렇게 되는데, 예, 신고 안 한 것까지 1066세대라고 하네요. 안 한 것까지 이제 파악한 걸로 보면 2,08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죠. 그리고 경매 중지는 임시 방편이죠. 경매 중지에서 시간을 번 동안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에 대한 관련 법들이 지금 많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4월 이내에 이 법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이 죽음 행위를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관련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차츰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네. 사실 그동안 돌아보면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예, 미흡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떤 네. 부분이 그럴까요? 4차례 발표를 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요란한 전시행정에만 이제 몰입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세 사기범 잡는다고 요란 법석은 했는데 예. 이제 피해자 대책이라고 나온 것이 실효성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정부가 그동안에 내놓은 게 피해자 지원센터 만들고 안심 전세 설치하고 그리고 긴급 주거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피해자 지원센터에 가본 피해자들이 그래요. 그 피해자는 경매로 넘어간 사람만 피해자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안심 전세 앱 같은 경우도 이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그동안에 정보를 제공할 시스템이 없어요. 앱만 만들면 됩니까? 아니면 그 시스템을 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세 사기범들의 카르텔이 점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긴급 주거 지원 같은 경우도 500호를 한다고 했는데 500호도 턱도 없이 부족하지만 500호 약속해놓고 지금 실행된 건 9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 사기범을 잡는 것은 경찰, 검찰에게 맡기고 국토부나 이런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당장의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해 왔다. 그런 점에서 그 책임을 절대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일단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증금을 좀 네. 돌려받았으면 좋겠다. 네, 보전 네, 받았으면 네. 좋겠다. 그리고 이거 집주인한테 대신 정부에서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정부 대책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빠져 있었다. 실효성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도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네, 네. 핵심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공공매입 특별법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빌랑을 잡아 쳐넣어도 또 민사소송을 해도 보증금을 못 받는 거거든요. 예. 그게 지금 피해자들의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세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걸 돌려받을 권리를. 이거를 정부가 매입해서 그 채권만큼 먼저 선 피해 보상을 해주고 예. 그리고 정부가 경매를 통해서 이 전세 그러니까 깡통 전세 주택을 매입을 해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계속 거주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뭐 필요하면 공공임대로 전환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담보 설정이 돼 있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50% 보증금의 50% 이상은 보장하고 당장 내쫓기지 않을 주거를 보장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예. 전세 보증금보다 선 근저당이 있더라도 이 보증금의 50%까지는 보전을 해주는. 네, 그렇습니다. 예. 쉽게 정리해 보자면 보증금을 일정 수준에서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전을 해준다. 그러니까 대신 돌려준다. 선 보상, 그다음에 후 회수 이런 원칙이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 주택을 경매를 통해서 매입을 하고 네, 이걸 나중에 팔아서 비용을 충당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려서 피해자들이 거주할 수 있게 한다. 네네. 그러니까 피해자 거주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법안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걸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현재의 피해자들도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예. 또 지금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주택 경매로 넘어갈 때 이거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네, 내용도 네. 들어가 있나요? 예, 그렇죠. 이제 우선 매수권을 보장해 주고요. 이제 우선 매수권을 보장받더라도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뭐 저리 대출 해준다고 정부가 그동안에 많이 떠들었는데 그 저리 대출은 전세 자금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전세가 다 털리게 돼 있는데 다른 이제 새로운 용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주를 위해서 그렇죠. 전세 대출 받을 때 대출 그 용도를 확장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주고 그다음에 낙찰됐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 상품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예. 의원님, 근데 이게 이런 과정에서 일단 재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거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재정은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도시주택 기금을 가지고 예. 정부가 공공 임대 매입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공공 임대 아파트를 짓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 임대로 활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깡통 주택 매입도 그런 공공 매입 사업의 일환으로 해도 되고요. 규모가 워낙에 크니까 그럴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그 공공 채권 자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말하자면 공공 투자 자산을 활용할 수도 있고 더 크면은 국민들의 그 공모에서 저는 리츠 같은 걸 구성해도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정부가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를 놓고 임대료를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격이 정상화하면 매각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재원 때문에 뭐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예. 정치권 얘기를 보면은 공공이 이제 보증금을 선 보상하고 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나오던데 그러면 네. 다른 당하고도 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일단 민주당은 뭐 같은 기조의 법안을 냈고요. 조섭 의원님이 발의한 네, 네. 그래서 뭐 이견이 없고 또 뭐 지금 뭐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니까 이걸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민주당 대표가 하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사태가 터지니까 이제 처음으로 대통령도 또 여권 여당의 정책위원장도 지금 선지급 후 회수 방안 그리고 또 이제 경매를 일시 중지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면피용으로 되면 안 되죠. 예. 그동안에 국토부 장관이 피해자들 만나서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뭐 지금까지 제가 계속 확인해 보면 뭐 협의 중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태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으니까 이제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 여당에서도 이제 보증금 선보상과 그리고 후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 이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경매 중단 조치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 촉구를 하는 그런 발언이 나왔는데 앞으로 또 협의가 진행될지 이것도 참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피해 보전에 세금을 써야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이런 경우에 이거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당장 경매 중지와 관련해서 캠코 같은 정부기관은 바로 뭐 중지를 시킬 수 있지만 또 이제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이게 민간인데 가능하냐 이런 문제 제기를 그동안에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빌라왕이나 건축왕 같은 괴물이 생긴 거는 무리한 또 은행들의 대출에 힘입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원인 제공에 일조했기 때문에 책임도 같이 반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부의 범정부 TF를 구성해서 금융위원회가 은행연합회 같은 데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경매도 일시 중지를 합의해내고 또 더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찰 시에 저리 대출 같은 것도 이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일단 의원님 발의하신 그 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해자들에게도 이제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네네. 예,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지금 사람이 3명이나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하루하루 피말리는 고통 속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리고 파악이 안 된 게 어느 정도 범인지 통계도 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행렬을 막으려면 이번 4월 안에 이 법안 다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야 또 경매 중지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예. 네. 정치권 논의가 속도를 내는지 오늘이 이제 4월 19일이어서요. 내일 저희 이제 국토위 전체회의가 있는데요. 장관이 출석할 예정인데 저는 벌써 한 달 전에 국토위가 깡통 전세 비상대책위원회처럼 움직여야 된다. 그런 제안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국토위 내에 TF라도 구성하고 바로 우선 처리 법안으로 합의를 하면 28일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근본적으로 이거 깡통 전세는 아예 근절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법안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그동안에 이제 7개 법안을 냈는데요. 하나는 깡통 전세 공공매입법이고, 그건 아까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이제 크게 3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갭 투자를 원천적으로 근절해야 되잖아요. 갭 투자 근절법. 또 하나는 이제 전세와 관련된 주택에 관한 정보를 임대인이 정보에 대한 임대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이죠. 그리고 3번째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이 3가지 내용을 담은 법을 제가 7가지를 냈는데요. 예. 그 갭투기 근절 방안은 이제 빌라 왕이 결국은 보증금 받아가지고 1,000채, 2,000채씩 샀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전세가율 70%, 그러니까 1억짜리 집이면 전세 보증금을 7천만 원 이상 못 받게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갖고 최소한 3천만 원은 갖고 전세를 주더라도 줘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법안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정보 때문에 이런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우리가 식품을 하나 사도 거기에 이 구성 요소가 뭔지 그다음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런 정보를 다 파는 사람이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세 얻으러 다니려면은 발품 팔아서 다 지금 임차인들이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준 임대차 계획서를 의무화하고 거기에 임차인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도록 하고 이걸 어기면 3천만 원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임차인들 그 보증금을 보호하는 그런 부분은 우선 이제
이사갈 날짜 잡아놨는데 보증금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연 12% 이자, 연체 이자 그리고 3개월치 월세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그런 하는 법안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소액 그 보증금 같은 경우에 전액 우선 변제될 수 있도록 하고 예. 그다음에 지방세가 그 보증금보다 이제 선순위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지방세보다 보증금이 우선 변제될 수 있도록 순위를 조정하는 뭐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았습니다. 국민의힘의 장재원 의원도 그 전세집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이제 재산세보다 보증금 우선 변제하는 그 네. 법안 이제 발의했더라고요.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한데 정부와 정치권에 전하고 싶으신 말씀 마지막으로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경매에 넘어가는 그런 집들은 다 그 피해자들이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빨리 경매 중지를 오늘이라도 다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경매가 재개되기 전까지 필요한 조치들, 아까 얘기한 이제 우선 경매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저리 대출을 통해서 그 경매된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든지,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 이제 이게 어려울 경우에 또 공공이 직접 개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전세보증금 채권을 매입을 해서 선 변제해주고 그리고 이제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방법들을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청년들이 3명이나 목숨을 끊을 때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도 보니까 이미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 보고도 제대로 안 하는가 봅니다. 대통령께서 이 깡통 전세에 대한 정보나 인식이 깡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지금이라도 범정부 TF를 구성해서 예. 빨리 피해자들에게 의견 청취를 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국회도 이달 안에 공공매입 특별법을 비롯한 전세 사기 근절 대책을 1순위로 초당적으로 법안 처리를 하고 또 이후에 이게 제대로 실행되는 데까지 국회가 TF를 구성해서 감시하고 또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그리고 피해 근절을 위해서 정치권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